네, 이 시간에는 은퇴 후 8만 시간이라는 스테디셀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12년도에 출간된 책으로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는데 많은 지침서로 사용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책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해드리면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교수이고 사단법인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이며 건국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그 저서로는 한국직업발달사, 40대 인생경영, 39 그녀 이력설사, 실업은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는 기회,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은퇴 후 8만 시간 등 다양한 책을 쓰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저자는 30년 넘게 직업상담을 해온 임상 경험에서 비롯된 풍부한 이야기와 담백한 명제들로 이 책을 구성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은퇴 후 꿈을 위한 삶으로 재구성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를 증언해줄 8명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고민하는 40대와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이미 은퇴를 한 60대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 필요한 인생 철학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각자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크게 5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는 우리는 연출자이다. 파트 2에서는 평생 걱정 없는 60을 위해. 파트 3에서는 8만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파트 4에서는 러닝타임 8만 시간 인생 각본을 짜다. 파트 5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10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트 1, 우리는 연출자였다 해서 모든 직장인들은 50대 중반이 되면은 우리가 은퇴라는 새로운 나만의 이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50대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라면은 아마 본인의 퇴직, 은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세금, 은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퇴직이라는 은퇴라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굉장히 공포 내지는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한 인간이 수용하는데도 5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업을 앞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퇴직 후 3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는 이때는 내가 왜 퇴직 대상이 됐는지 이런 분노와 불안감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2단계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고 하면서 낮은 자기 존중감, 내지는 낮은 자기 효능감으로 인해서 나는 사회에서 루저가 되었거나 뭔가 실패자가 되었거나 하는 자포자기, 사회적 역할의 상실로 인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다행히 이 2단계를 거쳐서 새롭게 적응해서 은퇴 후 삶에 이렇게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사회에 이렇게 일원으로 뛰어든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길어져서 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3단계로 가면 이제 우울증까지 해서 결국은 사회로부터 루저로 멀어지는 이런 단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50대 중후반 이후에 내가 언젠가는 거쳐야 될 실업이라는 상태를 미리 준비해서 나의 제2의 삶을 준비를 하자. 그런 것들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실질적으로 가장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거 2012년도만 하더라도 아직 베이비 부머가 완전하게 은퇴를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책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에게 바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로 한정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베이비 부머를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비 부머는 주로 1955년도에서 196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9년 동안에 태어난 720만 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머는 60년대 아동기를 거쳤고 70년대에 청소년기를 거쳐서 80년도부터 우리가 9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청장년기를 거쳐서 이제 좀 중년기를 거쳐서 이제 노년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여러 가지 특히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이벤트들이 많았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를 저보고 정리하라면 단군일의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대량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그 질곡의 역사를 다 맞이했던 군사 쿠데타부터 민주화 운동까지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발전까지 이루는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다 경험한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근에는 이제 대량 은퇴를 해서 시니어 세대로 들어가면서 58세대라고 해서 Old People with Active Lives라는 58세대의 새로운 리더로서 새로운 시니어 시대의 주역 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5년도부터 63년까지 이제 그 태어난 생존 인구가 약 한 700만 명 정도가 남아있고, 이들이 2028년까지 앞으로 한 7년 정도가 되면은 전부 65세 이상의 인구로 이제 우리나라의 노년층의 거대한 쓰나미 같은 대량의 인구 집단이 지금 노년층으로 합류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노년 집단과는 새로운 집단이 합류하는 새로운 시기였던 지금 중간점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퇴직이나 이렇게 60 정도가 되게 되면 나는 이제 뭔가 사회에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퇴직이라는 실업이라는 어떤 불안한 터널을 지나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앞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8만 시간이라는 새로운 나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현실에 잣을 내리자. 우리가 이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할 때 시험으로 높은 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활강을 할 때는 시험으로 굉장히 아찔하고 두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내릴 새로운 어떤 땅에 안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 퇴직, 은퇴 이런 것들이 60이라는 시가 결국 아무런 시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닷을 내리는 그런 새로운 도약의 시기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은퇴 후 8만 시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8만 시간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25세부터 취업해서 60세까지 직장을 다닌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을 때 총 60세까지 일한 25세부터 60세까지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남아있다. 그 계산은 우리가 60세부터 은퇴해서 100세까지 생존했다고 해서 40년을 생존하게 되는데, 우리가 삶을 위해서 필요한 먹고 자고 하는 필수 시간, 생존을 위한 필수 시간 13시간을 끼고 나면 하루에 11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시간을 우리가 365일로 곱해서 40년을 곱하면 총 16만 시간이 나오는데, 그 16만 시간 중에서 8만 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여가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루 종일 놀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뭔가 내가 자원봉사를 하든지 뭐 취미로 내가 새로운 어떤 자기 개발하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자신만의 일을 하는 그런 8만 시간을 가지기를 저자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퇴 후 8만 시간은 이제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한테는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는 퇴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무적 준비도 해야 되겠죠. 내가 퇴직을 해서 결국은 은퇴 이후에 삶의 만족도를 완벽하게 즐기고 삶의 만족도 높은 사람들은 6가지의 우리가 그 바퀴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한 관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집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6가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평생 걱정 없는 60을 위해서, 우리는 60 하면 굉장히 정말로 어떻게 과거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마다 60이면은
환갑잔치를 한다고 할 만큼 우리가 인생을 이제 한번 살고 내가 덤으로 산다고 할 만큼 60은 거의 노인, 죽음이 가까운 삶이었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 60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약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노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새로운 세컨드 인생을 사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서 많은 별들 보면서 내가 사는 별은 어디인가 이렇게 찾는 것처럼 우리가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어떤 인생의 목표, 새로운 어떤 도전의 어떤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60이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 자신의 신념에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떤 새로운 퍼스트 라이프에서 이제 세컨드 라이프로 도약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책을 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만 이 책을 다 여기에서 소개하기는 뭐해서 딱 처음과 끝만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남은 신선함을 뜻하나니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 유엔에서 우리가 청춘을 구분할 때 실질적으로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춘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제 청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나이, 생리적인 나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대한 도전 의욕이 있고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결국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청춘이다. 실질적으로 이 청춘을 쓴 사무엘 울만이 77세에 이 시를 썼다고 할 만큼 정말로 본인의 이야기를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 또 저자는 하나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인생 후반에 의사결정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는 과거의 어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배 세대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이런 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67년도 미 국무장관 윌리엄 시오드는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라는 헐값으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 한반도의 면적의 7배에 이르는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약 30년 뒤에 여기에서 각종 광물이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쾌재를 부르게 되고 시오로 러시아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오드가 했던 알래스카의 매입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5가지 어떤 함정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시간지연의 함정. 자, 시간지연의 함정이라는 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세월이 약이겠지 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지내면 안 된다. 결국은 스피드와 어떤 타이밍을 놓치면은 국가나 물론 개인도 파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내가 60세가 됐다고 해서 조금 더 나는 이제는 못하겠지 하는 다음에 해야 되는 시간지연 함정보다는 과감하게 이렇게 하라.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투자의 함정, 악화의 함정, 그리고 또 집단의 함정. 자, 집단의 함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을 추종할 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집단 사고에 매몰되어서 어떤 의사결정에서 새로운 도약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떨치고 우리가 집단사고의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또 무지함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맹신으로 인한 고집으로 최근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거부하는 이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백신을 맞으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자신만의 어떤 무지의 어떤 로 인해서 거부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5가지 함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생 후반은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차지하는 좋은 훌륭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린 사고로 의사결정 함정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바라보기 나름이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은 세운지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고 가에서 나로 우리가 나의 그 삶의 터전이 이동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다. 이 강의를 하는 저도 아주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지금 60이 좀 넘어서 저도 지금 베이비 부머의 한 세대입니다만은 저도 직장 생활에서 제가 원치 않게 중도에 한번 사표를 냈다가 다시 재입사를 해서 정년 퇴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저에게 사표를 내게 했던 저희 상사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제가 40대 후반에 원치 않는 사표를 내서 바깥에 잠시 나갔을 때 제가 준비가 너무 퇴직의 삶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때 느껴서 50세에 제가 석사, 52세에 박사를 시작해서 현재 지금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어떤 저를 내 몸, 저 강한 어떤 펀치가 저에게는 세운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새롭게 인생의 후반전을 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퇴직을 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60이 됐더라도 나이의 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먼저 값을 매기자. 이렇게 벽을 뚫는 주먹처럼 내가 지금 남자 퇴직하고 은퇴했으니까 나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나의 어떤 옛날에 잘났을 때만 생각해보면 초심자 태도로 접근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집중하고 정직과 깨끗함을 되찾고 미래를 기다리고 직업 정보를 수집해서 나만의 전문성을 만들어서 재취업이든지 창업이든지 창직을 통해서 나만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은퇴자가 우리가 앞에서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을 그리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그리거든 돈 걱정 없이 일 걱정 없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돈 걱정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자의 자산관리 기본원칙 5가지를 또 저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라.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비중을 낮추고 우리가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서 현금 포트폴리오에서 인생의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시까지 공백기에 대비하자. 우리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약 65세에 나오게 되는데 보통 퇴직을 50대 중반에 하게 되면 약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긴 공백, 은퇴 크레바스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가교연금을 만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급등에 대비하는 실손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최소한의 노후자금. 결국은 내가 100세 시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내 삶의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넘기지 말고 최소한의 노후자금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손실이 높은 위험 투자는 금물하고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다.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비대면 시대에도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깨달으면서 오히려 이번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 가족 외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비공식적 모임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원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원의 크기를 작아짐을 세워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원, 나의 또 친구, 또 주위의 이웃, 그 다음에 뭐 종교 모임이라든지 여가 모임, 이런 커뮤니티 모임, 이런 새로운 어떤 모임, 가족과 이런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신만의 고동력,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또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는 8만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8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여기에서는 몇 분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또 몇 년 전에 개봉됐던 세시봉이라는 영화에서 소개되었던 그 이장희 씨입니다. 자, 이장희 씨는 울릉도직이라고 해서 지금 울릉도에 이장희의 울릉천국이라는 그런 곳을 만들 만큼 울릉도에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이장희 씨는 은퇴한 지 37년 만에 다시 찾은 가수의 꿈이라고 해서 60, 70년대 세시봉 멤버로서 76년도에 음악활동 중단해서 미국에서 사업활동하다가 2004년도에 지금 한국으로 와서 울릉도에 거주하면서 울릉도를 대표하는 정말로 연예인, 그 다음에 또 60, 70년대 어떤 중년 가수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웰다잉 전문가 이정옥 씨라는 분입니다. 슬픔을 희망으로 하는 슬로건으로 타이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7살 때 아들이 사망했고 91년도 남편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47세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전도사가 되었는데 69년도에 웰다잉 전문 강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강의를 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행도 이제 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자전거 여행가 차백성 씨입니다. 인생은 꿈을 멈추면 쓰러진다라는 타이틀로 소개되건데 49세에 대우건설 상무를 그만두고 자전거 여행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세계여행이었고 꿈을 위해서 퇴직을 해서 하루 100km씩 나자시안과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이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책을 출간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소개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다니면서 새로운 풍물과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숲해설가 양경모 씨인데 가슴 뛰는 나이를 찾아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년간 종합금융회사에 다니다가 외환위기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젊은 나이에 퇴직해서 주말마다 아이들과 자연학교에 다니다 숲해설가를 착안해서 숲해설가협회에 무보수로 일하며 교육을 참여해서 현재는 지금 숲해설가로서 굉장히 많은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숲해설가 특히 요즘 힐링이 대세인 요즘 그 시대에 맞는 숲해설가로서 자신의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꿈,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또 저만의 또 교수를 그만둔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꿈을 재정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외에도 나머지 만난 사람들 8만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공통 메시지가 뭘까? 7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자기 꿈을 위해 살더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더라. 두 번째는 재미를 즐기더라.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일이 재미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미를 즐기더라. 세 번째는 철저히 미리미리 준비하더라. 네 번째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고 결국은 만개를 시키더라. 다섯 번째는 계획을 하고 여섯 번째는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적응하면서 일곱 번째 정열과 설렘으로 절정을 맛보더라.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공통적인 메시지는 7가지가
근저에 흐르더라는 것을 저자는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러닝타임 8만 시간. 우리가 여가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내가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러닝타임 8만 시간으로서 인생 각본을 짜다라는 또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공부는 내 인생의 투자다. 나만의 업을 찾아라. 그래서 재취업, 창업, 사회활동 등 나를 둘러싼 지원 시스템 구조가 특히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인생 후반전을 즐기기 위해서는 6가지 원의 크기가 균형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건강, 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일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소개하는 이 동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비록 구독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 설계도, 우리가 집에도 우리가 건축도가 필요하듯이 인생 설계도를 작성을 해서 늘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확정을 하고 나의 성격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사해서 어떤 유형의 삶을 선택하는지 의사결정하고 나서 자신이 살기로 한 삶을 연령대별로 구체해서 시간 배분 및 작성을 해서 가족과 협의해서 내가 귀농해서 귀농 전문가로 살 건지 아니면 자연인으로 또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또 도심에서 내가 사회복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할 건지 이런 것들의 어떤 인생 설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은퇴 이전에 진로 설계 일기를 작성을 해서 나만의 어떤 꿈의 일기, 내가 60세에서 무엇 하고 65세에 무엇 할 건지 이런 진로 설계를 작성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퇴직하기 전에 재취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창직을 할 건지 1인지 10개업을 할 건지 나만의 어떤 진로에 대한 모델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절대 계획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트 5로 은퇴자를 위한 10계명, 아주 단순한 거지만 10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신의 주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많이 하도록 잘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늙지 마라. 자, 나이가 드는데 늙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늙지 말고 사고가 굉장히 젊은 사람, 아까 청춘의 시에서도 봤듯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춘이 아니라 생각이 젊으면 청춘이 있든 생각이 늙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을 괴롭히지 말자.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혹사하고 우울증이 혹사하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삐치지 말자. 사이로부터 내가 외롭다고 해도 삐치지 말고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두지 말자. 나만의 어떤 그 한계 이런 거에 가두지 말고 또 남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고 항상 일만 하지 말고 즐기라는 것. 그 다음에 호구를 쫓지 말고 우리가 나만의 꿈을 쫓아라. 그래서 이 10가지의 10계명을 잘 지켜서 물론 이 10계명이 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나만의 은퇴자를 위한 10계명을 통해서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 책을 제가 한 3번째 읽는데 이 책을 또 오늘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소개하면서 저만의 멋진 은퇴 후 8만 시간을 또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저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